여기서 보이는 이것은 이제 빨간색 모두싹. 이게 지금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어요. 농약사에서 없으면 이제 농민들이 가서 막 뭐라고 따진대. 왜 넌 왜 빨간 거 안 갖다 줘? 그러고. 이게 많이 밀려 있습니다. 공장에 창고도 좀 쌓여 있는데, 이게 바로 붕소, 아연, 가리, 또 인산, 또 아미노산, 칼슘 이런 걸 넣어줘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황의 촉매작용에 의해서 같이 들어가니까 빠른 거예요. 근데 나무가 크잖아요. 이거 하나 갖고는 약해. 막 고추가 매달리면 2배 이상 매달릴 겁니다. 고추 과피가 두꺼울 겁니다. 11월 3일 날 설이 내릴 때까지 막 고추가 매달려 커요. 미쳐 아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양분이 딸리지 않도록 얘가 촉매작용해가지고 다 빨아먹게 해줬으니까 관주를 넣어주든지 해주면은 밥그릇이 비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나무가 자란 만큼, 열매가 매달린 만큼, 복숭아가 익어가는 만큼 양분을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그때 얘를 신부금고로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유기농 인증 농가라면 이거 쓰시지 말고 녹색을 쓰세요. 이건 화학비료가 들어갔으니까. 관주만도 하고 연면살포도 하는데 과수는 개화기는 피해주세요.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잘 아시지만 미생물은 때가 지나서 먹을 게 없으면 지들끼리 잡아먹어서 부패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산물질을 뽑아냈으니까, 항생물질 뽑아냈으니까 미생물은 이제 살균을 해야 됩니다. 이거 살균을 합니다. 유기농인데 이거를 썼더니 토양 개량이 됐다. 그럼 어떻다는 거냐 결론이. 상추에다가 시험을 해봤더니 안 한 거하고 한 거 차이가 53%나 증수효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국가기관이 인정을 했습니다. 15% 이상만 나오면 토양 개량제 중 효능 효과를 표시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주려고 했는데 53%가 증수효과가 나왔다는 걸 인정해서 그대로 포장지에 표시해도 바로 좋다까지 허가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비료가 국가기관에서 이거를 쓰면 50% 증수된다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없죠? 이게 그 공장이에요. 근데 값도 싸. 50평용 2만원. 50평용 2만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50평에 하나씩 놓고 그 다음 해부터는 100평에 하나. 하우스는 안 돼. 50평에 하나씩 넣어야 돼. 하우스는. 노지는 처음에는 100평에 2개 내요. 4만원 100평당. 그 다음부터는 100평에 하나 2만원 들어갑니다. 과수 같은 거는 복숭아나무나 사과나무나 과수는 8년생은 8년생 이하는 10그루에 쓰고 8년생이 넘는 거는 5그루에 쓰면 됩니다. 한 포 가지고 나눠서. 그리고 뿌리 근처에 놓고 그걸 살살 덮어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미 들어갔어야 될 때죠. 지금은 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감사비료로 주시면 돼요. 추비로. 그러면은 나무들이 잎사귀가 나오면 질소 위주로 가져가고 잎사귀 나오기 전에는 미네랄을 가져가거든요. 그럼 그들이 나무들이 다음 해에 아주 그 과피도 두꺼워지고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기는 어떤 공장이냐면 비료처럼 펠렛으로 만들었는데 땅에다가 모타리 칠 때 섞는 거예요. 이렇게 토양 계량용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말은 믿지를 못하겠고 나도 한번 접목해서 한번 해보려고. 자, 한번 이게 노지 100평에 한 포가 들어가네 이거? 이거 얼마야 근데? 아따 2만원 주고 샀다더라니까. 2만원? 이거 뿌리기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졌어. 선유로 뿌려도 되겠고 이 기계를 뿌리면 굉장히 좋겠는데 기계를 한번 뿌려보세요. 근데 돌처럼 딱딱한 놈이 얼마나 분해 속도가 빠르냐면 찬물에 넣어놓으면 5분 이내에 저 혼자 다 풀어져 버려. 딱딱한 돌덩이 같은 것이. 그러니까 어떤 비료 잘못 쓰면은 다음에 밭갈이 할 때 돌덩이만 그냥 남는 것도 있는 거 보셨죠? 이게 어떻게 약이 되겠냐? 안 풀어졌는데. 이건 5분 이내에 풀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를 겁니다. 분해 속도가. 여기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또 기계 혼자 다 돌아가고 포장할 때만 하는 거예요. 배추 뿌력병도 고친다라는 걸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받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배추 모사마귀병은 한번 걸리면 소용없죠. 뽑아버려야죠. 아침 저녁 잎이 쓰고 낮에는 주자고 그러다 결국은 죽죠. 그 늦은 거 이미 걸린 것도 치료해서 배추 한 포기가 5.5kg, 7kg 막 수출을 하는 거예요. 완전 사기꾼 같은 말인데 이거 국가기관이 인정을 했으니까 이제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농약처럼
잘 듣고 덜 듣고 하는 정도의 차이지 이건 공시를 받아서 끝난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카탈로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흑성병, 그 어렵다는 배흑성병도 치료가 된다는 걸 공시를 받았습니다. 또 잘 안 되는 거 총체벌레 농약 잘 안 듣죠? 총체벌레가 시원하게 잘 떨어집니다. 물론 농약처럼 초반에는 잘 떨어지는데 이미 많아지면 그때는 PLS 규제에 적합한 농약과 혼용해서 살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약과 혼용해도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만 해당 농약에 이 농약은 유황과 절대 혼용하지 마시오라고 써 있으면 그것만 피해 주세요. 또 집에 있는 유황, 나 가서 전주까지 가서 교육받고 왔는데 유황 좋대야 그러고 집에 있는 유황 아무거나 섞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이 제품으로 딱 희석배수를 딱 맞춰놨는데 그거 섞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막 농도장애도 오고 막 충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농약 중에서는 많코제브 또 그 다이센 같은 거 이런 유황으로 만든 거 그거는 같은 유황끼리니까 섞지 마시고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한낮 뜨거울 때는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얘도 절대 한낮 뜨거울 때는 치시면 안 됩니다. 아침 저녁 서늘할 때 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네, 관주는 상관없겠지만 또 하나는 효소. 효소는 요만큼만 들어가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거 넣어서 무슨 약이 되냐고 인신 쓴답시고 한 숟갈 넣으셨거든. 그러니까 막 신초가 멈추고 잎이 거꾸로 안 되잖아요. 그죠? 작물이. 그러니까 효소는 따로 쓰시든가 내가 습관적으로 쓰던 양의 절반이 아니라 그 효소 회사에서 권장하는 양의 절반만 섞어버리세요. 혹시 같이 섞어버릴 때는. 또 빛나리. 배추 같은 거는 강원도 가보니까 빛나리를 한 3번 내지 4번을 썼다 풀었다 해가면서 배추 모양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억지했다 풀었다 해가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농사를 그리시면 안 되는데 빛나리를 쓰실 때는 따로 쓰시든가 평상시 쓰던 양이 아니라 그 빛나리에 적혀있는 권장량의 절반 이하만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모두싹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훌륭한 촉매제예요. 그러니까 칼슘이나 미네랄만 잘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든지 얘는 같이 들고 들어가니까 확 들어가 버린다고.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만 설명해 드렸지 지금 보니까. 그렇죠?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이 1000배용이라고 써 있는데 500배로 막 세게 쓰고 싶어요. 귀찮으니까 한 번에 다 먹고 그러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잎이 경화됩니다. 똑똑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위축됩니다. 그럼 다시 풀어내려면 물도 주고 아미노산 주고 최소 2주는 기다려줘요. 그 나무가 또 이제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뭐든지 원칙대로, 뭐든지 급하게 하지 말고 그냥 정해진 대로, 순서대로. 오늘 저 마당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배운 그대로 교과서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서 지금까지는 황이 물에 녹지 않으니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가상들에 용해서 쓰는 방법만 알았던 것인데 저같이 아마추어가 저렇게 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대학 교수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이 안에 좀 독감 바이러스가 있어요. 다 걸리나요? 약한 사람만 걸리거든. 건강한 사람 안 걸리잖아요. 건강한 사람 어떻게 하죠? 이것저것 잘 먹고 운동하고 일 많이 하고. 누가 좀 아프고 빌빌대면 짜증나잖아요. 나는 아플래 아플 시간도 없다. 너 이렇게 팔자 좋은 소리만 하냐. 짜증나죠? 집안 식구들 아픈 거죠? 그렇게 건강하고 활발하신데 근데 만약에 바꿔도 지금 건강하신데 당신 지금은 건강하고 튼튼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방약으로 항생제 먹어.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근데 남편이 안 먹으려고 그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동치미 국물이나 국에다 막 타먹일까? 우리가 장모를 그렇게 키웠잖아. 맞아. 그렇죠? 어머니 이해가 빠르시네요. 맞아 하셨어요. 맞죠? 우리는 나무를 그렇게 키웠다고. 걔가 단락한 적이 없어. 골고루 잘 먹게 하면 내가 스스로 큐피클층도 생기고 저항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높아져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거는 안 주고 자꾸 그냥 질소 위주로 주고 알았어요 말 잘 들을게 해놓고 쭉쭉 뻗어주거든. 파란상 내주고 그 다음에 골병 들어간 걸 모르시는 거야. 예를 들면 조합장님 물 줄 때 뿌리에다가 물을 줘요? 뿌리 옆에다가 줘요? 우리 옆에다 주면 그렇죠. 역시 조합장님이십니다. 뿌리다가 주면은 얘들이 노력을 안 해. 뿌리 옆에다 주면은 그 물을 먹으려고 뿌리를 막 내려간다고 물 찾아서. 그래야 튼튼하지. 그죠?
근데 그럴 시간도 주지 않고 우리는 뿌리다가 물 주듯이 비료 주고 농약 주고 막 해갖고 애들이 뭐 어떡하라고. 노력할 필요가 없거든. 질소 같은 거는 잎과 줄기, 굵은 뿌리만 가서 닦기만 하면 질소 딱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역시 비료는 좋은 거 써야 되는 거지. 물론 나쁜 거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골병 들고 있다고. 애를 억지로 키워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농약도 필요할 때 어쩔 수 없는 거. 정말 이제는 자연적으로 할 수 없는 거는 농약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걸 그냥 예방한답시고 미리 쳐버렸어, 미리. 그러니까 어머님이 바깥 어른한테 탈락한 적도 없고 건강한데 막 항생제 막 갖다 파 먹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식 같은 나무들을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잘 안 되면 나는 하는 것마다 재수없다냐 그러고 자기 탓을 또 돌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Here we go.